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혜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그대로 받고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한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더니 지금은 하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변동성이 심한 우리 시장인데요. 마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양지수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양대 시장의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가 빠지면서 3,131선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57%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96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LG화학만 지금 빨간불을 켰다가 지금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빨간불을 켜면서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인 두 종목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LG화학은 0.82%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86만 1,0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많이 올랐던 탓인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81%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시총 5위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엇갈리는 양상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7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는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38%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1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1.31%의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0.64%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27만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파란불 혹은 보합권에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빨간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0.6%의 강세를 보이면서 5만 7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엔과 펄어비스에서는 1%대 낙폭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한번 짚어보시면 혼조 양상이 펼쳐지는 가운데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HLB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같이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CJ ENM의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7%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15만 9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알테오젠이 0.55%가 빠지고 있고 SK머티리얼즈는 1%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31만 4,8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동박 사업을 통해서 배터리 소재 분야 밸류 체인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중국의 지우장 더프 테크놀로지에 약 400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박은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인데요. 머리카락 두께 15분의 1 정도가 되는 얇은 구리판입니다. 배터리 음극재에 사용이 되고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소재입니다. 두께가 얇을수록 음극에 더 많은 활물질을 채워서 배터리 용량을 높일 수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만큼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과도 같이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주가를 살펴보시면 1.86%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7만 4천 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15일에 공시를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국내외 모든 분쟁을 상호 취하를 하고요. 현재 소송 중인 특허와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고
영구적인 라이선스를 가지는 겁니다. 또 양사의 특허에 대해서 앞으로 10년간 원칙적으로 부쟁송 합의를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LG에너지솔루션에게 일시금으로 1조 원을 지급하고 또 1조 원 한도의 로열티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개월 만에 지금 약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대 최고가인 9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키움증권에서는 앞으로 주가의 향방은 계약 체결과 계약 사항 조건 공개에 따라서 달렸는데 이 고객과의 비밀 유지로 공시와 세부 금액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 체결 금액이 매출액과 비교를 했을 때 5% 이상일 경우에는 공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지갑 QR로 무인 편의점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요. 카카오페이로 간편 결제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갑 QR은 QR코드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출입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코리아세븐과 함께 세븐일레븐 스마트 편의점 시그니처를 출입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휴하는 점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카카오톡 지갑을 활용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을 했습니다. 기아가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과 내일 양일간 현대차는 울산 5공장 2라인을 또 기아는 광명 2공장을 휴업합니다. 또 내일은 현대차 3공장도 휴업할 예정인데요. 올해 초부터 지속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은 2분기에 접어들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 계획을 조절하고 재고 확보에도 나섰지만 타격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 속에도 기아는 신차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주가를 살펴보시면 하지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9%의 약세를 나타내면서 81,7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뉴 K9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기아가 3년 만에 신규 로고를 부착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지금 공장 가동 중단 소식을 조금 더 주식은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와중에 현대모비스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추진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대모비스는 아이오닉5 전기차를 모듈 형태로 울산 공장에 공급합니다. 이런 제조 형태가 그대로 미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현대모비스의 전기 동력화 사업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지난 거래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855억 원, 또 영업이익은 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 사업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사측은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도 케미컬 의약품 중심의 빠른 성장이 예상이 된다면서 주요 제품을 필두로 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알테오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의 매출은 69억 원, 당기 순이익은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인 글로벌 기술 이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알테오젠은 우리나라 바이오벤처가 글로벌 10대 제약회사를 상대로 기술 이전을 하고 또 이것을 매출로 연결해서 흑자를 낸 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주목해 보실만 했는데요. 오랜만에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9.25%의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종가는 15만 9,50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유럽 의약품청이 승인하는 EU GM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제조 시설이 EU GMP를 획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GMP는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품질 관리, 그리고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의 EU GMP는 미국의 CGMP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시장의 마감 상황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양대시장은 장 초반이 더 좋았습니다.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하락 전환한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도 파란불을 양시장에서는 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시면 0.6%가 빠졌습니다. 3,134.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루 동안의 흐름이 지금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이 가장 좋았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마감을 앞두고는 조금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맞췄는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LG화학만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0.7% 상승하면서 86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대 급락 양상을 펼쳤습니다. 87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도 모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이버는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카카오는 1.38%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켰는데요. 현대차는 0.87%의 내림세가 나타났고 삼성 SDI와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 들면서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마감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운수창고 업종이 그래도 가장 강했습니다. 1%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 그 뒤를 이어서 은행과 종이목재, 서비스업, 유통업종도 전거래보단 장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한번 보시면 하락률이 많습니다. 지금 2%대 약세의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많은데요. 증권업종과 철강 및 금속, 의약품, 비금속 광물 업종들은 2% 넘게 빠졌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 업종에서도 2%에 가까운 하락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시면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6,022억 원, 기관은 1,434억 원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7,275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선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 상황을 체크를 해보시면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962.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3종목, 그리고 파란불을 켜낸 종목은 2종목입니다. 혼조 양상을 펼쳤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모두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0.6%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8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펄어비스는 1% 넘게 빠지면서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알테오제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72,8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SK머티리얼즈는 0.7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을 켜낸 종목 중에서는 CJ ENM의 상승률이 가장 컸는데요. 0.94%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15만 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마감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운송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3.36%의 강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와 통신서비스 업종에서 1%대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통신방송서비스와 기타 서비스 업종도 좋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3%대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통신 장비와 섬유 의류, 기타 제조, 정보기기 업종도 힘을 내지 못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자는 덜어냈습니다. 기관은 116억 원, 또 개인은 1,422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1,59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이어서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통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양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는 전거래일과 수급 상황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마감 상황은 저와 함께 짚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의 관심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원집 전문가의 관심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인터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이노베이션의 종가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요. SK이노베이션은 1.8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7만 4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종가와 비교했을 때 5천 원이 오른 지점에 거래를 마쳐줬습니다. 지난 4월에 경쟁사와의 소송 합의 이후에 EU 배터리 부분의 신규 수주와 생산, 상향 가능성 등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합의 소식을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에서의 공급 차질로 인한 정제 마진이 개선이 되고 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재고 평가 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 4조 원의 지분 매각을 통해서 앞으로 공격적인 배터리 관련 투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경기 정상화에 바탕을 둔 정유 부문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인터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의 종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3.83%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하면서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종가와 비교를 했을 때 180원이 올랐습니다. 문화생활 관련 전자상거래 업체로 쇼핑과 엔터, 투어, 도서 부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 온라인 B2C 항공권 발권 1위 업체로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행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수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접근을 권장드린다고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관심 종목까지 체크를 해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오늘 아쉽게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빨간불을 켜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